안녕하세요. 송지호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9월 장세가 좀 넘어온 상황인데요. 이제 8월 달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컸고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네, 앞으로 흐름들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9월 달 네,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좋은 길라잡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내용들로 이렇게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이오테크스가 이제 한 145% 정도 상승을 보였었죠. 뭐 관련해서 수익도 챙기고 그랬는데, 에르테피큐um, 네, 지속적으로 제가 같이 보여드렸는데, 에르테피큐um도 이제 140%를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두산 테스나도 한참 달려가고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 뉴로메카, 로봇 관련해서 뉴로메카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주중에 한 40%대 좀 상승을 보였고요.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도 메타 모빌리티의 핵심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한 70%까지 올라온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결국 이제 주식시장은 성장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좋아하고. 그런 이유는 성장성은 결국은 미래에 대한 실적과 연결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AI 쪽이 주목받는 이유는 네, 결국은 성장성 부분에서 중요하게 작용이 돼 반도체와 연결해서 이제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따가 한번 흐름도 한번 보일 텐데 제가 강조해드린 한국 증시 4번타 메타 모빌리티에 우리가 2차전지, 자동차, 전장 거기에다가 IT 반도체까지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까지 다 연결되는 종합적인 산업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로봇주부터 해가지고 또 2차전지 또 뭐 소재가 식어간다면 네, 또 예, 장비 쪽으로도 연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쪽의 경기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본격적으로 내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 들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그래도 그 흐름을 잘 타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부터 해서요. 2차 전지, 에코프로부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계속 코스닥이라든지 장비 쪽으로 해서 뭐 DNT 하나기술, 뭐 코인테크라든지 소재 쪽은 워낙 많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네, 뭐 나노신 소재, 뭐 포스코홀딩스 무한했죠. 그래서 2차전지 또 그게 로봇주들, 네, 뭐 SPG, 노보티지, 다른 뭐 관련 뉴르메카 많은 이제 로봇주들 올라갔을 때 알려드렸는데 로봇주, 그 다음에 전장, 자동차 부품, 서현유와 네, 화신, 송화이텍 같은 기업들, SL, 그리고 최근에 현대 오토바이까지, 그리고 AI 반도체 흐름들, 까지 연결해서 올해 흐름들 잘 또 이어서 말씀 좀 이어서 제공해드렸는데, 뭐, 세 자리의 상승을 보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올해 들어서, 네, 관련해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한번 내용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AI 쪽에 관련해서 모멘텀은 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AI 모멘텀은 2024년까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심에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삼성전자가 이제 급등 나왔던 점은 HBM, 엔비디아하고 연결해서 수주를 받으면서 올라갔는데요. 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나 마이크론 네, 상당히 저점부터 계속 알려드렸는데 네, 이제 상한가도 가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보면 하나 마이크론까지 삼성전자하고 연결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속주들이 반도체에서 많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산업 트렌드에서는 반도체는 이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도 있죠. 네, 자율주행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이 내용까지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션 관련해서 먼저 안내해드리고 연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곧 있으면 한 달 정도 안 남았죠. 네, 한가위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풍성 한가위를 좀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송지호 가치 투자반 이벤트는 네, 이런 게 최대한 저렴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치 투자반, 이건 주식창에서 하는 서비스고요. 네, 한국경제TV에는 이제 여러 서비스가 있는데, 와우넷 서비스, 주식창. 주식창은 앱에서 하는, 네, 주식창의 모바일 앱에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문자 중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네, 직장인분이라든지 바쁘신 분들도 충분히 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제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뭐 시장이 안 좋으면은 뭐 핵심 종목들만 위주로 해서 엄선해 드리니까 많은 종목을 매매하지 않고 꾸준하게 종목들을 매수해서 꾸준하게 좀 이끌고 가고 싶은 분은 참여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네, 9월 17일까지 네, 이번에 66만 원 3개월에 66만 원입니다. 그래서 2개월 플러스 1개월 무료로 해가지고요. 네, 한 달에 한 22만 원 정도 되겠죠. 한번 올해 연말까지 한번 포트를 이용해서 이용하실 분은 3개월에 66만 원.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1668에 4392. 네, 1668에 4392로 하시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네, 관련해서 또 8개월 서비스는 이제 132만 원의 8개월 서비스입니다. 네, 한번 내년까지 네, 상반기 그 1분기까지 한번 네, 1월 3반기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네, 부분에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자산을 또 불러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월이고요. 132만 원. 정말 역대급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네, 놓치지 마시고요. 네, 9월 17일까지입니다. LS가 1668에 4395입니다. 두 가지의 틀입니다. 3개월은 66만 원은 1668에 4392, 8개월은 132만 원 1668에 4395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모바일 앱에서는 이제 증권기업 8강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만약에 네, 추석 보상 5일을 좀 챙겨드리고요. 추석 기간. 네, 그리고 신세계 상품권 3만 원을 네, 또 연결해서 22일까지 유지하시게 되면 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번에 고용 지표도 그렇고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네, 실업률도 네, 3.5에서 3.8로 올라가고 네, 그리고 민간 고용도 좀 나쁘게 나오면서 그게 이제 지금 시장이 원하는 상황이죠. 네, 그래야지 금리는 이제 그만 올렸으면 좋겠다. 5.5까지 올렸으니까 네, 그만 올렸으면 하는 그런 흐름들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네, 그 9월 달은 이제 동결이 한 86%까지 올라와 있고요. 네. 그래서 동결이 확실시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앞으로 11월하고 12월 동결이 되느냐. 고용지표하고 실업률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네, 동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5.5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올리면 5.75가 될 텐데 네, 지금은 좀 네, 11월, 12월까지 동결 가능성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씩 커지게 되면 네, 나중엔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펼쳐지겠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금리를 이제 물가가 안정화되면 인하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장은 만약에 그 하반기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 네, 단기간 이제 내리장이 좀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 이루어지고 금리의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변화에서 보면 네, 그 전에도 보면 이제 네, 지금은 미국 그 연준이 스탠스가 안 바뀌고 있지만 어느 순간 바뀌는 타이밍도 올 겁니다. 네, 짧으면 2개월이 되고 길면 5개월, 8개월. 네, 이런 식으로 좀 진행했는데 뭐냐면 이게 지금 연준이 강하잖아요. 근데 스탠스를 확 바꿀 타이밍이 보통 짧으면 2개월, 네, 보통 5개월에서 8개월 있다는 거죠. 금리를 나중에 인하를 한다든지 동결 완전히 한다든지 그런 스탠스가 바뀌면서 이어질 타이밍들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네,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일단 하나 우리나라는 결국은 뭐 금리든 어쨌든 상황에서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기업들이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이 중요하죠. 네, 간문이잖아요. 수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물론 지금 FMC 회의가 네, 일정을 봤을 때는 네, 우리나라 시각으로 한 22일 정도 전후에 있잖아요. FMC
9월 달에 동결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그전에는 FMCA 이전에 10년치를 봤더니 보통 다 상승을 보였거든요. 작년만 특별하게 금리들 목표치를 상향하면서 이제 급락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다른 때는 좀 보통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만약에 네, FMC 이전에 상승한다면 네, 그러면서는 좀 이제 비중을 축소할 수도 있겠죠.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네, 보통 그 FMC 이후에는 좀 조정이 나왔다는 점. 그래서 추석이 있기 때문에 끝나면 아마 그 불확실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최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수출이 네, 좀 회복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500, 지난번에는 이제 수출이 5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518억 불 정도로 좀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요.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수입에서는 네, 좀 이제 완전히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무역 흑자가 3개월 정도 진행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작년에 뭐 130불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이렇게 커진 상황이었는데 최근 6월, 7월, 8월 이렇게 흑자의 흐름들 보이고 있어서 변화를 좀 주고 있습니다. 예, 더 어라운드 관점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예, 더 어라운드 안 좋아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에 힘들게 봅니까? 예, 좋았다가 꺾였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잖아요. 예. 중국 쪽의 무역 수지도 점진적으로 이제 축소되고 있는 모습들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경기 그 부양 쪽이 연결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부동산 쪽에 건설 쪽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신호가 그리고 네, 일단 제조업 지수도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수출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수출 데이터 이번에 8월달치 보니까 중국이 이게 7월달치고요. 이게 8월달치인데 네, 99억 불에서 105억 불로 좀 연결되기 때문에 회복됐죠. 한 6억 불 정도. 그리고 아세안 쪽도 이제 88억 불에서 96억 불로 좀 증가했습니다. 뭐 베트남이라든지 네, 이쪽으로 있는 아세안 지역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쪽의 나라들이 좀 또 조립해서 그 수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한 수출 데이터를 쭉 봤더니요. 아세안 지역이 상당히 수출이 증가하더라고요.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무역 관련된 그 국가인데 불구하고 최근에 좀 보면은 좀 예전에 중국에 너무 집중돼 있었는데 약간 분산된 느낌입니다. 아세안, 미국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이제 좀 건강해진다는 게겠죠. 나중에 봤을 때는 일단 예, 포인트는 회복되고 있다. 이 부분 한번 보여드리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게 반도체겠죠. 왜냐하면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가장 예, 큰 수출에서 수치가 큰 쪽은 예, 반도체잖아요. 이번에 반도체가 지난달에 74억 불에서 85억 불 정도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지금 감산하고 있죠. 감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량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예, 결국은 재고가 예, 감소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이런 변화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계업종 지금 기계업종이라면 이제 건설 기계 쪽, 2차 전지 장비 쪽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이쪽에 네, 긍정적인 계속 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동차도 28%, 자동차 부품도 5.9% 플러스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가전이 좀 살아나는 모습들, 그리고 선박 쪽에, 조선 쪽에 한 35% 이런 흐름들 있어서 반도체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 EPS가 지금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경기 침체 우려감들 실적이 하향 조정되면서 급락이 나왔죠. 네, 근데 지금은 돌아서는 흐름들이란 점을 보게 되면 네, 지금 어느 시점인지 우리가 그 시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올라갈 때 보면 2016년도, 7년도 한번 이제 강세장이 있었죠. 반도체 중심에. 그리고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이때도 한번 이익이 올라가면서 강세장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이 터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승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치를 본다면 네, 더 어라운드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부터 한번 체크해 보면 상당히 흐름들이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는 대로 이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다 했죠. 내년 AI 쪽에는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이번에 삼성 또 추가적으로 나왔고 엔비디아부터 이제 AMD 쪽 관련해서 이제 물량들이 증가한 소식들 그게 이제 실적으로 수주로 증가하면서 예,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이 반도체 그 AI 반도체 관련해서 AMD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분기부터 출시하기 때문에 또 모멘텀이 형성될 것 같고요. 또 고성능에 들어가는 이제 AI HBM 쪽을 또 하이엔드급을 또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또 출시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막 삼성은 못 만든다 어쩐다 했는데 본격적으로 수주까지 받았던 흐름들 보여서 뭐 관련주들 하나 마이크론이 상한가 나고 진행했었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 말씀드려보고요. 하여튼 저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은 워낙 만 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좀 아실 겁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자료들이 남아 있으니까 네, 하여튼 좋은 흐름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보여드려보고요. 네, 뭐 관련해서 이제 지금 후공정의 정성시대 한미 반도체 뭐 관련부터 하나 마이크론 뭐 관련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AI 시장에 참전하면서 상당히 시장이 더 확대되고 있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많이 보여드리는 거죠. 엔비디아가 온이라는 이제 AI 반도체 실적에 GPU가 들어가면 옆에 사이드에 있는 게 이제 HBM 메모리 반도체 쪽하고 연결되어 있죠. 네, 흐름들. 네, 그리고 AMD가 네, 이제 공개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는 거고요.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이번에 HBM3를 양산하면서 예,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구조는 간단하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실제로 이제 비메모리 쪽 반도체, 파운드리아에서 만들어낸 프로세스, GPU가 탑재된다면 여기 사이드에서 이제 D램 옆에 이제 GPU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D램 쪽으로 이렇게 옆에서 네, 이게 부착이 돼가지고 네, 도와주는 거죠. D램. 네, 그 HBM 구조가 바로 예전에 그 D램, DDR 제품 이상으로 그 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HBM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반도체가 이제 주목을 받은 거죠. 예, 실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원래는 이제 GPU 이 자체적으로 이제 아까 H100이라는 이제 AI 반도체는 이제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랬지만 보통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그래픽 카드 쪽으로 해서 많이 팔았던 회사잖아요. 그래서 GPU가 있으면 거기에 D램이 뭐 DDR 이 6라든지 이런 제품들 옆에서 탑재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이런 구조에서 GPU가 이제 고성능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AI 쪽을 쓰다 보니까 그만큼 HBM이란 반도체가 필요하다 보니 아직까지 이 성능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테라 넘어가는 메모리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예, 메모리 여기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장착되어 있잖아요. 구조를 뜯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D램을 층층이 수직으로 연결해서 쌓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여러 번 설명드렸죠. HBM 네, 관련주들 설명드렸는데 하여튼 네, 그래서 결국은 이쪽이 처음에는 뭐 한 자리 정도 어떤 매출의 D램에서 차지했었는데 지금 20%까지 막 올라가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까 수출 데이터에서 보신 것처럼 네, D램, DDR5하고 이번에 이제 HBM 쪽의 물량들이 좀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타도 오고 엔비디아도 한국 방문해서 이제 반도체, 뭐 HBM, 예, 그리고 다른 반도체들은 D램 쪽에 그거죠. 이제 DDR5 제품, 이제 새로운 제품들 이걸 밟기 위해서 회사까지 찾아왔다. 네, 메타 그리고 메타는 이제 페이스북이죠. 예, 엔비디아. 실제로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하는 데서 이게 GPU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 회사들이 이제 이게 주력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설계해서 어떤 디자인해서 이제 어떤 공급 그 생산할 때는 이제 이탁 생산을 맡겨야 되죠. 네, 지금은 이제 TSMC라든지 여기 관련해서 또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 이제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물량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파운드리 쪽이 물량들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HBM 쪽으로 연결된 게 바로 이제 메모리죠. 이게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서로 GPU가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실적으로 제가 데이터 실현하는 수레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네. 그 기본으로.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 더 바닥입니다.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물량이 같이 올라가게 되니까 메모리도 있지만 파운드리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엔비디아 물량들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통설이지만 지금 업사이드 되고 있죠. 전망치도 올라오고 있고요. 상당히 매출과 이게 이만큼 엔비디아가 올라간다면 결국은 수에는 네, 파운드리 회사하고 메모리 회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려 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 소부장들의 흐름에 상당히 중요하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결국은 시장의 흐름은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데 메타 모빌리티 쪽으로 가고 있죠. 보시면 전기차라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 성장을 갖고 있어서 2000G가 움직이고 또 여기에 전장 쪽 부품 그리고 IT 반도체까지 흐름 자율주행이 이제 부각될 겁니다. 그 자율주행에 로봇 인공지능 서비스, 메타버스 서비스가 이제 침투가 들어갈 거고요. 왜 이게 들어가겠냐면요. 그잖아요. 우리가 자율주행을 바로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통해서 바로 받는 게 아니죠. 어떤 자동차 메이커를 통해서 우리가 자동차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B2B 기업으로 침투하겠죠. 기업 간에 거기에 침투해서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어내면 이 제품을 실적으로 메타 모빌리티 같은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소비자가 쓰는 거고요. 이게 바로 나중에 이제 B2C가 되겠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투할 거라는 거죠. 이쪽으로 기업 간의 어떤 산업의 매개체가 돼서 연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쭉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이때 이제 자율주행은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반도체 산업이라는 부분하고 기판주들, 카메라 모듈 쪽으로도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죠. 메타 모빌리티. 네.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기계로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변모해 간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최근 이제 현대 오토웨이버도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현대차 자율주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고급화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있는 거. 이게 바로 핵심적으로 메타 모빌리티를 정의선 회장이 이끌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최대 수혜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번에 자율주행도 모빌리티 AI 기술을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자율주행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판단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소프트웨어 판단하는 상황에서 AI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오토바이에서 7분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던 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여기 후공정 실제로 여기 만들어주는 그 웨이퍼에서 이쪽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제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죠. 여기 그 기업들이 적어져 있는 것처럼요. 한번 제가 몇 번 정리해서 드렸죠. 패키징이 칩을 잘라가지고 기판에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판 관련주도 나중에 커지겠죠, 시장이. 그래서 핵심적인 장비주들 한번 소개해드린 이거는 제가 상승했을 때부터 해서 초반부터 계속 올려드렸으니까 이런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기판 쪽으로 한번 대덕전자 같은 거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죠. 근데 실제로 여기 관련된 주들은 지금 계속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솔더볼 같은 회사,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가 이런 기판 아래쪽에 있는 이런 솔더볼입니다. 볼이 관련주이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부분이 있었고요. 또 DDR5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앞으로 세대 교체가 좀 커질 것 같고요. DDR5 세대 교체에 따라서 지난번에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60%대 한번 급등이 좀 나왔던 시점이 있었죠. 수동 부품 쪽으로 이제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바뀌면은 수동 부품 이제 DDR4는 이제 이런 구조인데요. DDR5는 A4 상에서 보면 실적으로 그 기판 안에다가
이렇게 네, 전력 반도체라든지 온도 센서라든지 인덕터 같은 제품들을 포함시키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DDR5 제품의 특징이 전력 소모량은 이제 30% 정도를 효율화시킵니다. 결국은 이 제품보다 전기 사용료가 한 30% 절감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DDR5의 그 5의 제품을 기다리고 있는 그 확대되는 그 수혜는 바로 서버용이거든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 통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24시간 가동되죠. 이거는 컴퓨터를 켜놔야 됩니다. 네, PC를, 서버용 PC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리고 AI도 마찬가지잖아요. AI도 그렇고요. 그러면 네, 이 전력 소모량을 그 효율적으로 성능은 2배 정도 되게 좋아지면서 전기 소모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 반도체가 또 도와주죠. 전력 반도체라든지 이런 수동 부품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아비코 전자 같은 기업들을 또 연결되어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에르트백경 여기까지 올라왔죠. 계속 올라왔는데 상당히 많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밸류체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그 보여드리는 부분에서 보여드리면 결국은 지금 삼성도 그렇지만 파운드리 쪽에 대한 시장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설계 능력만 갖고 있지만 생산할 수 없거든요. 네, 대부분 우리 퀄컴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AMD도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은 공장이 없습니다. 네, 왜요? 네, 예전에 일본이 반도체가 커지면서 그때 다 문을 닫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일본을 발목을 잡았고요. 예, 투자를 못하게 만들었고 또 그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네, 치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일본도 관련된 기업들이 다 문을 닫았고요. 그래서 설계하고 장비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설계는 잘하는데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 부분이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이쪽의 통역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시설을 역대급으로 좀 투자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게 파운드리하고도 연결돼 있고 지금 텍사스 쪽에도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죠. 아는 사람도 있고 아는데 지금 미국 쪽에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참 짓고 있는데 그게 바로 AI 자율주행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짓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 연결해서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정해지고 있어서 이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관련된 두산 테스라 같은 경우도 흐름에서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네, 그래서 아래쪽에서 계속 두산 테스라 그 시스템 하던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도 또 연결되어 있고요. 네, 네, 이런 이제 부품 쪽에 관련된 기업도 이제 롤렉스 같은 기업들도 이제 나중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쓰이게 되면 또 연결해서 많이 좀 주목을 받겠죠. 예, 그래서 좀 최근에 실적도 잘 나오면서 있어서 웰덱스 같은 기업도 예, 좀 더 이제 관심 있게 보면 전고점을 뚫고 요즘 이제 추세가 워낙 전고점 돌파하면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또 이제 그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조정이 나온다면 또 한 번은 이제 관심 있게 이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유진테크 종목들 흐름도 양호하게 좀 반영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다면 조정을 이용해서 좀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여러 그 반도체 관련주들 물론 이제 뭐 한미 반도체부터 뭐 하나 마이크론 뭐 그런 기업들은 워낙 이제 제가 많이 쏙쏙쏙 알려드리는 기업들이니까 뭐 올라간 종목들이라서 이제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요. 하여튼 뭐 지금 네, 관련해서 최근 뭐 네, KC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 이제 올라가도 쉬어가잖아요. 네, 눌림목을 줄 때 또 그냥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로 이제 그 이천지 쪽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소재 쪽에 이제 에코프로가 MSCI 편입이 끝나면서 차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도 이제 그 부분에 보면 그 장비주들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미국 쪽에 계속 그 증설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6월 달에 이런 관련된 기업들, 장비주들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상당히 좀, 네, 그 다음에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 미국 관련해서 계속 그 투자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부분들은 제가, 그 관련된 자료에서 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음, 네, 쭉 한번 아래쪽에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하반기에 장비 쪽에 3, 4분기 이렇게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음, 지금 실적은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 배터리 3사가 미국 쪽에.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한 120% 성장할 거고 또 내년에는 더 장비 발주가 일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를 2026년도부터는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증설 과정들 또 테스트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특히 LG 엔솔 쪽에 관련된 기업들 상당히 3, 4분기 그부터 내년까지 가장 미국에 많이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GM 공장, 예, 그 위에 보면 현대차하고도 합작하고 있고요. 예, 혼다하고도 합작하고 있고 포드하고도 합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요타, 도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단 이제 이런 나라들하고 있는 터키 쪽에 있는 포드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뭐 도요타가 전기차 생산할 거잖아요. 계속 그러면 증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SK온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도 스텔라 1공장, 2공장 이번에 GM3 이게 딸려 있는데요. GM4공장을 삼성 SDI가 미국에다 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에 상당히 몰려있다는 점에서 장비주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 눈여겨서 한번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NT는 이제 그 전공정 쪽으로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받는 관련된 기업이고요. 특히 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이제 워낙 그 좀 핵심이 되는 기업들, LG하고 연결되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관련해서 우리가 밸류체인은 제가 여러 번 한번 보여드렸죠. 알려드리고 이제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밸류체인을 보면 확실히 PNT는 전극 공정에서 대부분 이제 믹싱하고는 이제 TSI하고 윤성 FNC가 상당히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고요. 상장된 기업 중에서 나머지는 지금 봤을 때는 전극 공정에서 압연하고 절단하고 하는 과정에 보면 PNT가 상당히 배터리 3사에 다 공급하고 있다는 장점이고요. 조립 공정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최근 N플러스가 SK1이 지금 장비 발주 이루어지면 N플러스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DNT는 LG 쪽과 연결되어 있고요. LG 쪽에 연결됐다 보니까 주가가 뭐 한번 DNT는 지금 최대 300%까지 올라왔다가 좀 쉬어갔다가 흐름이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LG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레이저 노칭 장비 쪽 세계 1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N플러스는 지금 이제 SK 쪽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조립은 하나기술이 배터리 3사 다 공급 그 조립을 한쪽 패키징 쪽 하나 마이크로는 반도체 쪽을 조립 그 패키징 한다면 하나기술은 배터리를 패키징하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화 설비 쪽으로 한번 코인테크도 올라왔죠. 배터리 삼성하고 LG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핵심적인 기업들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기술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가격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PNT는 지금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짧게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연결돼서 한번 그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코인테크는 지금 자동화 설비 쪽으로 연결돼서 최근 이제 관련해서 좀 올라오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는 거의 이제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에서 올라오면 좀 저항이 좀 있어 보이고요. 최근 이제 N플러스 같은 경우가 이제 SK온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021년도에 한번 급등 나와서 한번 그때 한번 매매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쉬었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장비 발주가 좀 연결된다는 부분에서 지금 흐름을 타고 있는 죠.
이런 부분의 흐름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A 프로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그 LG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또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되겠고요. 노워주는 지금 뉴르메카가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한 40분 정도 올라왔죠. 테마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고점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목표가 부분까지 좀 찍고 나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41%, 2%까지 올라왔죠. 지난주에 영상에서 한번 노워주로서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최근 이제 관련주 네임버 로보티스 특히 지금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그 이벤트가 있죠. 이벤트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두산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관련해 보면 지난번 한번 보여드렸는데 두산 그 로보틱스가 상장하죠. 그래서 이번 그러면 9월 달에 이제 그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일단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모주 청약도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로봇 관련해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일단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는 모습들 있었습니다. 로봇 이야기를 해드렸죠. 하여튼 그뭐 SPG도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 어제 지금 급등 나왔죠. 같이 로보티즈도 같이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일단 아직 저항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좀 못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 구간을 돌파해낸다면 좀 더 좀 자율주행 로봇으로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박스권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돌파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하여튼 또 중국 소비주로 보면은 지금 한번 연후 한번 소개했는데요. 한번 최근 그래도 단기적으로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방송에서도 한번 몇 번 소개했는데요. 한 번은 한 9%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한 5% 전후에서 올랐다가 내려왔는데요. 이제 지금 더 어라운드 관점이기 때문에 한국 콜마의 이제 인수를 받으면서 중소형 브랜드 쪽 이렇게 나눠져 있죠. 지금 현재 원래는 이제 본업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 쪽에 관련해서 물량을 받았다면 이제 최근에 이제 면세점 쪽으로 관련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단가격들 좀 회복되면서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한국 콜마로 인수를 받으면서 관련 중소형 브랜드에 지금 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큰 고급 브랜드 쪽하고 또 이렇게 좀 포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하락 추세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 그리고 한국 콜마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일단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단기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좀 눌려주고 있는 모습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려봅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이라서 다 이제 못 해드렸는데요. 하여튼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몇 마디 하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시장의 흐름에서 이제 박스권에서 하단에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고요. 반도체가 좀 살아난 모습들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시장에 그래도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로봇 AI 거기에 반도체까지 연결해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희망적이죠. 그 점을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보다 또 성장을 더 달고 가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관련해서 내용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삼성전자 한번 차트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안 보여드렸네요. 하여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나라 쪽 연결해서 물론 이제 전고점이다 보니까 밀렸지만 네, 어떤 추세의 변화에서는 확실히 중장기 추세의 변화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지수가 끌고 올라가길 이어진다면 네, 삼성전자라든지 하니스가 가져야 되겠죠. 네, 추세는 좀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네, 항상 좋을 때는 상당히 좋아지고 쉬어가고 이런 과정이죠. 네, 뭐 여기에 이제 코로나 때 내려왔다 올라가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죠.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 또 좋은 소식들 또 이어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뭐 프로모션 이용하실 분은 좀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대박 나세요.